간첩이 있다고 2년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광복 회장께서 웅산에 밀정이 있다고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분이잖아. 이분이 광복 회장께서 인증해 주신 거 아니야.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든 거업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이야기해 왔는데 밀정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 정점이 저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인데 이분이 역사학계에도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응?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런 부분을 골랐다고 봐요. 일부러.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아, 그때 일본 국적이었죠.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예. 국적은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요.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그때 돈 받아갖고 포항제철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바로 그때 한일 기본조약 제2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국 정부는 그럼 1910년에 한일 합방, 한일 그 병탄 뿐만 아니라 1900년대부터 초반부터 시작됐던 각종 한일 조약이 이미 무효예요. 근데 일본은 이거를 1945년까지는 일본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무효가 된 거라고 해석을 해요. 1945년에 항복하면서 이 합의가 한일 병탄 조약이 무효가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본 각자.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일본은 그렇게 해석해요. 네. 한국은 이미 1900년대부터 일본과 조선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다 무효야 이미. 그러니까 한일 합방은 한일 병탄은 무효인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원치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일본 국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뺏긴 적도 없다.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죠. 지금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국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냥 일본국의 해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본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몰라.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독립운동은 반국가 행위가 되는 아, 거예요. 그런 거죠.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그때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앉아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강제징용은 없다는 말이지.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뭐 독립을도 그렇고 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다 일본 내 내부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기자들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야 돼요. 한일 병탄 조약 1910년에 있었던 당초부터 무효였냐? 아니면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1945년부터 무효인 거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김영석 씨가 하는 얘기는 1945년부터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게 일본의 주장이라는 그게 것이고. 일본의 주장이에요. 한국은 무슨 소리야? 모든 1910년 이전부터 다 무효야. 박정희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박정희도. 저는 이 독립기념관장 본인도 뉴라이트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친일파지 뉴라이트가 아니라.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스스로를 뉴라이트로 인식하는 사람들을 거기 보냈어요. 독립기념관장에 너무 대놓고 뉴라이트를 꽂으면은 이거는 반발이 심할 것이다. 여기가 마지막 고지인데. 그래서 활용점정인데. 뉴라이트에 유명자 한 사람을 꽂은 게 아니라 본인도 자기가 하는 말이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뉴라이트는 그런 사람을 거기 꽂은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보수인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민자당 의원도 하고 윤석열 지지도 했지만 김대중 대선 본부장도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했죠 그때. 근데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이야.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조선의 명문가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일본군 사령관을 암살하러 중국에 가요. 근데 밀정이 그거를 꼰질러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4일 만에 고문받다 돌아가신단 말이야. 이 집안은 밀정을 못 참아요.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받겠죠. 게다가 중앙정보부에도 있었고 당시에는 중앙정보부. 국정원장도 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밀정은 있다고 피트 이종찬. 국민의힘 전략사무부총장 신지호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다.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뉴라이트의 신지호가? 네, 뉴라이트 신지호가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이종찬 광복회장이 하고 있다. 무슨 논리야?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무슨 왜? 그러니까 19년 건국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제 강점기가 36년에서 반토막, 4분의 1토막이 나는 9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극우에서 아주 기뻐할 기쁨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공부 좀 해라 좀. 한동훈 대표 측근 아닙니까? 아예 다 물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잘 됐다고 싶은 게 그동안은 조용히 암약을 하던 수준의 밀정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까지 딱 하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60주년이야. 이 60주년이 동양적 사고에서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응? 반갑이네. 저는 윤석열 있을 때 이 밀정들이 대한민국이 승인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서 불가역적인 일본 역사에 대한 세탁을 하려고. 한일 기본조약이 65년에 있었단 말이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2조의 해석을 일본의 해석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 역사 세탁을 나는 네. 내년에 마치려고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 2조의 해석을 일본 해석으로 맞추면 그러면 식민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약 관계에 따라서 48년에 신생 국가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 그게 일본의 해석이에요. 박정희도 그렇게 해석 안 했다니까.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박정희도.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일 대사 간 양반. 박철희. 이 양반은 전문가들만 알던 수면 아래에 있던 친일 인사였거든. 응. 주일 대사로 갔잖아. 다른 사람들도 3대 역사기관뿐만 아니라 그 유관단체에 이사나 관계자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역사 해석의 권한을 다 틀어주고 있는 거야. 그 마지막 정점이 독립기념관장이라고. 그리고 나서 내년을 정점으로 그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있을 때. 그게 선을 넘어간 일이기 때문에 광복회장도 이거는 밀정이다. 라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한 거지. 보수가 어떻게 남의 식민지배를 긍정해. 뉴라이트는 보수가 아니고 밀정이야. 일정이 맞는데 그러면 뭐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길래 저는 단순하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 몰라서 승인해 주는 걸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헌법 전문에도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이 지금 요직에 있고 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뭐 세모다 이런 얘기. 국민의 여론을 지켜봐야 된다. 비겁한 한동훈. 국민의 여론을 통해서 아니, 역사관이 한동훈은 바뀝니까? 반복해서 확인되는데 비겁. 이 깜냥이 없어. 깜냥이 안 돼. 자기가 치고 나올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럼요. 최상병 이상의 찬스예요. 또 다른 마지노선이 독도 문제예요. 신원식 국방장관 최근에 안보실장 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말했어. 그렇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건 일본의 주장이고 우리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우리 영토라고 말해왔거든요. 얼마 전에 군에서 배포한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했단 말이야. 최근에 독도 방어 훈련 안 해요. 그리고 외교부 일본 개항 2023년 윤석열 버전에 독도 관련해서 일본이 도발한 발언들이 싹 다 삭제됐어요. 50페이지가 있었는데 다 삭제해버렸다고.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있던 조형물 이번 달부터 없애기 시작했잖아. 이 뉴라이트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거든.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내년쯤 되면 한미일 군사작전에 독도를 군사 요충지로 함께 사용한다든가 일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나는 거기까지 갈 거라고 봐.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게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을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일본 쪽에서 기습 상륙을 했을 경우에 우리 특수부대가 어떻게 탈환한다 이거를 연습하는 건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일본이 독도를 군사기지로 사용했거든. 러일 전쟁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군사기지로서의 독도. 그래서 일본 자유대가 얼마든지 상륙할 수 있는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만들려고
일본 구군을 할 것이고 합의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보태는 거죠. 일본이 독도 쪽에 와 있으면 북한을 막는데 유리하다고 하겠죠. 영토를 내주는 극우는 없어요. 이들은 극우가 아니에요. 우파라고 해서 안 돼요. 우익도 아니고 그냥 밀정이에요. 일본에서 아예 자민당 의원들이 사도광산 분재돼서 너무 좋다. 한국 친일 정권이라서 너무 좋다. 교섭하기 너무 좋아. 일본에서 그렇게 친일 정권이라고. 일본 극우의 꼬붕이고 밀정이야. 미국의 디플로마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같은 취지로. 헤드쿼터를 찾아야 되잖아. 용산에 있는 김태효가 헤드쿼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보실장을 신원식으로 갈아치웠잖아요. 안보실장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되나? 4번째 안보실장이가 그래요. 갈아치우면서 단 한 사람만 계속 차장으로 앉아 계시잖아. 그 사람이 터줏대감이지. 말하지 않을게요. 아니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보실의 터줏대감 실세는 김태효다. 아니 이게 숨어 있을 때는 어려운데 다 나와버렸어. 눈에 다 보여 이제. 썰물이 되니까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색출할 필요도 없어요.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정리해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그들이 성공할 리가 없잖아. 네. 일본이 1910년에 때려와서 그때도 안 됐어요. 근데 뉴라이트 몇 명이 어떻게 되겠어 그게.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종찬 광복회장이 밀정은 못 참아. 그게 마지노를 넘어선 거거든요. 넘어선 거예요.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 친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철호 중학교 교수. 친구. 네. 그 친구도 나섰더만. 네, 이철호 교수도 친구도 나섰어. 지금 친구도 나섰어.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라. 이철우 연대 로스쿨 교수잖아요. 그 양반이 중마고거든 중마고. 윤석열 중마고. 윤석열 대통령 중마고. 근데 그분도 나섰어. 밝혀라.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면 친일파라고 불러줄게. 그렇게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어. 네. 최근에 막 일련의 그런 인사들 이런 거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인사를 한다기보다 인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한테? 누가 하는 거야? 몰라. 누구한테? 누구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건 모르죠. 저도. 겁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윤 대통령은 난 모른다고 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도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대물을 사람이에요. 이 밀정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내년까지 이 프로젝트 완성하겠다고 지금 나섰다가 들킨 것이 독립기념관장 건이다라고 난 보고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동훈의 태도 너무 한심하지 않아? 독립기념관장도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비겁한 놈이야. 미래 씨발. 정말 진짜- 비겁해. 진짜 비겁해. 이 정도 배포로 윤석열을 밟고 넘어갈 수 있다? 못해. 절대 못 밟거든. 절대 못해.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조원진 대표가 저한테 양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하는데 근데 기분이 되게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이게 되게 심경이 복잡해지더라고. 아니 대표가 되고 나니까 더 바보 같아. 진짜. 아니 회의할 때마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밟히잖아. 맨날. 용산이 허락한 만큼만 차별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 대표로서 당을 장악해야 하는 모습, 혹은 뭐 그 회의를 주도하며 그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능력, 또는 이슈가 있을 때 부딪혀가지고 꺾어내서 자기 관철시키는 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제트에서 대해서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곤란한 질문을 하긴 하면 이미 입장을 충분히 밝혔고요.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밝혔다는 거야? 뭘 말씀 그대로 이해해. 그리고 가. 무서운 질문은 다 그렇게 피해. 쫄아버린 거야. 쫄보. 쫄보. 너무 시시해가지고 진짜네. 지켜보면서 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당대표가 됐어? 전형적인 먹튀 정치예요. 먹튀 정치. 요거 얘기하면 조금 뭐 해놓고 책임 안 지고
뒤로 넘어가고 책임 안 지고 넘어가고 불편한 질문 나오면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뭔 말을 해, 뭔 말. 토론합시다.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하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복덩어리 아주. 윤석열 정권이 마지노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고 조국 대표가 살아있고 김경수도 돌아오고 질 수가 없어.